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나요? 금세 주변을 사로잡는 사람, 외모가 뛰어나거나 말주변이 좋은 것도 아닌데 성별에 관계없이 남들이 동경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인간은 완벽한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 왠지 끌리는 사람에게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빈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을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매력은 습관이다입니다. 지은이는 이키하라 마사코, 옹기니는 이주희, 펴낸 곳은 동양북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끌린다고 생각되시나요? 외모가 잘생긴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성격이 좋아 보일 수도, 혹은 가치관이 나랑 맞는다거나 훌륭해 보여서 끌리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실물을 직접 보고 나서 아우라가 느껴졌다고 하는 이야기 간혹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는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압도되었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 책은 원하는 이성을 만나거나 인간관계를 술술 풀리게 하는 것처럼 누군가의 가치관에 성립하는 매력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콤플렉스를 강점으로 바꾸고 자신이 원하는 경력을 쌓고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힌트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니까 매력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자신만의 매력을 만들어 보세요. 매력은 타고나지 않아도 충분히 배우고 연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매력이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서 매력적인 사람, 당당하고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책 속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책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매력적인 사람일수록 유능하다고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사람보다 매력 있는 영업자는 5배나 높은 실적을 올리고 연구자는 논문 게재율이 높으며 기업가는 자금 모으기가 쉽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조직에서는 성과가 뛰어나고 감정 컨트롤을 잘하는 인재를 키우는 데 집중했습니다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매력이 자본이자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매력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요염한 여성을 매력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품이 있고 조용한 인상을 주는 여성을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섹슈얼한 것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지성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요. 이렇듯 매력은 사람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저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매력은 IQ, EQ, 공헌심, 플러스 타인을 사로잡는 외모, 몸짓, 아우라. IQ는 입장,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이나 지식입니다. EQ는 마음과 감정을 컨트롤하는 능력입니다. 공헌심은 멘토, 코치로서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도와주거나 더 나은 사회로 만들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이 책에서는 외모, 몸짓, 아우라를 통칭하여 FQ, 매력지수라고 부르겠습니다. 매력지수는 주로 외면을 표현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모에는 표정, 화장, 복장, 몸짓에는 제스처, 자세, 목소리, 아우라에는 힘과 배려, 집중력, 활력.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너무 토대에만 신경을 쓰느라 FQ를 높이는 데 소홀하기 쉽습니다. 토대와 FQ를 모두 갖춘 상태가 매력이며 그것이 사람을 사로잡는 무기입니다. 사람은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다.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옷이나 표정을 고르고 타인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행동 하나도 신경을 쓰곤 합니다.
상대방도 오감으로 그 사람의 복합적인 요소를 읽어내고 매력적인지 아닌지를 직관적으로 순식간에 판단합니다. 전 애플사의 에반젤리스트 가이 가와사키는 자신의 책 사람을 매료시키다 인류 직업인이 되기 위한 기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료시킨다는 것은 사람을 내 생각대로 조작하는 것이 아니다. 조작 이상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다. 매력은 사람을 움직일 뿐 아니라 그곳의 상황과 인간관계를 변화시킨다. 경의가 예의로, 예의가 친근감으로 바뀐다. 회의주의자와 냉소적인 사람을 신봉자로 만드는 것이다.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던 시절 저는 매력적이라는 평판을 듣는 여러 부서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매력적인 미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들은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몸가짐을 공손히 하는데도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름다운 모습보다 따뜻한 표정과 자연스러운 미소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아낌없이 행복을 나눠줄 듯한 너그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웃으면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행복감을 높여주고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죠. 그뿐 아니라 미소는 보는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그에게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매력적인 몸짓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동작이 떠오르나요? 정중한 인사법이나 스마트하게 명함을 건네는 법 등 매너와 관련된 행동 또는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거나 꼬았던 다리를 바꾸는 자세를 상상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력이란 만남과 기회를 극대화하고 다른 사람을 사로잡아 자신의 인생과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외모는 바꾸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몸짓은 지금 당장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단 1초 만에 말이죠. 창업을 하고 해외에서도 일하다 보니 각 분야에 내노라 하는 전문가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마케터를 비롯해 코치, 사진가, 학자들을 지켜보며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분야와 업계, 연령과 국적에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같이 매력적으로 보였는데 그 이유는 말할 때의 표정과 몸짓의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차분하고 우아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넘쳐 보이고 이야기도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화장실 또는 아무도 없는 회의실 등에서 양손을 크게 벌려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스트레칭 하면서 심호흡을 하든 말이죠. 예를 들면 양손을 최대한 머리 위로 올린 다음 큰 원을 그리면서 천천히 내리는 겁니다. 간단한 자세지만 그대로 따라하면 주변 사람에게 당당한 사람으로 보일 뿐 아니라 스스로도 자신감이 생긴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릴라 자세입니다. 인류가 고대부터 자신감이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취했던 자세라고 합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의 제시카 트레이시 교수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스포츠 경기에서 이겼을 때 사람들은 이 자세를 취한다고 합니다. 눈이 보이는 사람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랍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전이나 소중한 사람과 만나기 전, 다시 말해 중요한 상황을 앞두고 있을 때 이 자세를 취해보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감이 생기고 스트레스 내성이 높아져 타인에게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첫인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첫마디를 할 때의 표정과 목소리가 그 후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며 최대한 큰 목소리로 말해보세요. 이때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목소리가 작아지고 맙니다. 목소리가 작으면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은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면접을 볼 때는 방에 들어가서 면접관과 눈이 마주친 순간, 회의나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첫인사를 건네는 순간에 실천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너무 긴장한 나머지 목소리가 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첫 인사말을 평소 목소리보다 2배 정도 크게 말합니다. 그러면 긴장감이 사라지고 그 후에도 목소리가 떨리지 않습니다. 목소리의 크기, 높이, 속도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손은 항상 배보다 위쪽에 두세요. 손을 움직일 때는 허리 위에서 움직이는 게 역동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얼굴 옆에 두는 게 좋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곳으로 사람들의 시선도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표정과 함께 주목받을 수 있도록 상반신에서 손을 움직이세요. 이때 손의 위치가 어깨 위로 넘어가지 않고 배꼽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할 때 손을 아래쪽에 두고 꼼지락거리면 상대방은 당신의 말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손을 움직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일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말을 걸면 입으로만 대답하면서 건성으로 응대하지는 않나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말이죠. 또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대답하는 경우는 없나요? 상대방은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에 불쾌해집니다. 작은 몸짓 하나로 상대방에게 주는 인상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작업하던 손을 멈추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세요. 이런 사소한 몸짓이 당신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등 뒤나 책상 옆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말을 거는 경우 상반신만 틀어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지는 않나요? 이때 설령 손을 멈추고 이야기를 듣는다 한들 상대방에게는 내 말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줍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반드시 말하고 있는 상대방을 향해 무릎을 돌려보세요. 손을 멈추고 무릎을 상대방에게 향하는 것, 이것이 당신의 말을 잘 경청하고 있다, 당신을 신뢰하며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마음을 전달하는 몸짓입니다. 밝고 쾌활하며 설득력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크고 명료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여성 기업가는 말이 매우 빠릅니다. 짧은 시간에 자신이 가진 열정과 비전을 모두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듣는 쪽이 집중하지 않으면 이야기를 놓치고 맙니다. 그런데도 전혀 싫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소리로 활기차게 눈을 빛내면서 말하기 때문이죠. 말을 빨리 하는 것조차 그녀가 하고 있는 사업의 속도를 연상시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매력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 매력이고 또 하나는 외적 매력입니다. 후자에는 외모, 몸짓, 아우라 등이 있는데 그중 아우라는 존재감을 뜻합니다. 외모와 몸짓에 아우라까지 겸비하면 만나는 사람들을 단박에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아우라는 외모, 몸짓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후천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아우라가 있는 사람은 무의식 중에 힘, 배려, 집중력, 활력을 일상생활에서 갈고 닦은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강렬한 아우라를 내뿜는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클라이언트였던 인도인 경영자, 또 한 명은 함께 일했던 미국인 카메라맨, 마지막 한 명은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일본인입니다. 인도인 경영자의 경우에는 처음 본 순간부터 순식간에 사람을 압도하는 아우라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걸어오자 마치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 듯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더군요. 그에게는 당당함과 동시에 따뜻함, 강인함, 그리고 부드러움이 풍겨져 나왔습니다. 대화를 해보기 전부터 코치인 저조차도 이 사람은 내 모든 걸 받아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포용력이 느껴지더군요. 미국인 카메라맨은 일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아주 깐깐한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신경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미소로 주위를 배려하며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현장 스태프들은 바짝 긴장하더군요. 현장 분위기를 컨트롤할 만큼 그는 강한 존재감을 나타냈습니다. 뉴욕에서 가장 실력 있는 카메라맨이라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러한 경력을 몰랐어도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그런 기운이 감돌았으니까요. 일본인 비즈니스맨도 앞서 말한 두 사람처럼 표현하기 힘든 아우라가 있으면서도 상냥함과 천진함, 배려심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꿀 만한 큰일을 하고 있는데도 위압적이지 않고 배려가 넘치더군요. 그를 존경하는 사람은 저 말고도 아주 많았는데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상대방을 사로잡고 계속 호감을 갖게 만드는 아우라가 온몸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맞장구 치는 횟수를 줄여보세요. 맞장구 칠 때는 천천히 크게 고개를 끄덕이세요. 맞장구는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지위가 낮다, 권력이 없다는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상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세요. 먼저 눈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눈을 깜빡이는 횟수도 줄이세요. 아이 콘택트는 매력적인 몸짓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눈에 힘을 주고 상대를 지그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권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눈을 자주 깜빡이고 잘 맞추지 않는 사람은 힘이 없어 보이게 마련입니다. 많은 여성들의 고민 중 하나가 칭찬을 받은 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멋지네요. 일을 정말 잘하네요 등 칭찬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우리 주변에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와 같이 상대방의 말을 바로 부정하는 여성이 많습니다. 겸손함은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훌륭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면 비즈니스에서는 마이너스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힘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칭찬을 받았을 때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솔직하게 받아들이세요. 어설프게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 나는 영향력도 없고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평소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쓰지는 않나요? 마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듯이 말이죠. 잘못을 했을 때는 깊이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소한 일에도 반사적으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연발하고 있다면 다른 말로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유 없이 사과하면 어느 순간 상대는 당신을 우습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지 마세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안 된다고 말하는 것 또한 배려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상대에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자신을 만족시켜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 보세요. 사람은 여유가 생겨야 상대에게도 친절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고 상대에 대한 진심을 전하는 행위입니다. 상대가 아니라 자신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이 당신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배려의 아우라가 되는 것이죠. 책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키하라 마사코 저자의 매력은 습관이다 였습니다. 매력 있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 외모, 몸짓, 아우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이 아우라라는 게 뭘까요? 여태까지는 단순히 멋지고 아름답고 대단한 경지에 이른 사람, 이들에게서 풍겨나오는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책에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어서 정리가 된 느낌이 듭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집중하고 활력이 넘치고 거기에다 힘까지 다 갖추기가 쉽지 않겠지만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더 멋진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삶을 좀 더 밝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세요.